두 번째 시간 또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는 확인의 전략도 가능하고 약간 도출의 전략도 가능한 문제니까 확인의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노가다 해도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그걸 베이스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풀어보세요. 자,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옳게 짝지은 것을 찾아라. 갑회사는 재고를 3개 창고 A, B, C에 나눠 관리하며 수치 중요하죠. 15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입고 기록과 출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에 5월 25일 날짜 주어졌으니까 항상 이 비교해 봐야죠. 앞에 나온 거랑 처음 재고에서 이제 입고 출고 요일을 보시면 월일을 보시면 요 5월 25일보다 다 이전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고 안에 있던 재고가 전부 불에 그을렸는데 그 개수를 세어보니 150개였다. 그죠?
화재 직후에 2020년 5월 26일 갑회사의 재고 중 불에 그을리지 않는 게 기억계야. 일단 기억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타임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150개에서 100개, 200개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2월 18일 날 30개, 20개, 10개, 10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짜는 3월 4일 50개, 80개 다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5월 25일로서 이 중간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줄만 혹시라도 채워본다고 하더라도 아실 거예요. 이거 날짜 필요 없이 그냥 다 더하고 다 빼면 되는구나.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시적 관점. 그냥 이거는 입고 기록 다 더하고 출고 기록 뺀 다음에 150개를 빼면 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1월 1일 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다 더해보시면 250에 450개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과정의 순서는 상관없이 총 입고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입고량. 자, 총 입고량은 요걸 다 더한 거니까 130에 165에 195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총 출고량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서 구해보시면 60에 여기는 90, 100, 160에 35에 195 똑같네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는 더하고 요건 뺄 텐데 의미 없죠. 그죠?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나면 5월 원래는 25일에 얘가 이제 여전히 총량은 450개였을 거예요. 그죠? 이만큼 입고가 되고 요만큼 차감이 됐을 텐데 입고된 거랑 차감된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상관없이 한 창고가 150개였고 그게 불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은 건 450에서 불탄 개수만큼을 빼주면 이제 300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타임테이블 안 하고도. 그래서 300개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4번, 5번 답이 이제 추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갑회사는 이제 그 한 달 정도 뒤에 장부를 정리하던 중에 두 창고의 상반기 출고 기록이 바뀐 게 나타났다. 출고 기록이 이렇게 바뀌던가 뭐 BC가 바뀌던가 AC가 바뀌던가 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뀐 걸 알아챌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출발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죠. 탄 게 150개 뿐만 아니라 자, 이 150개를 가지고 이렇게 써먹었는데 하나의 조건이 더 숨어 들어가 있죠. 어떤 숨어가 있냐면 창고 안에 있던 재고가 몽땅 탔는데 150개라는 거예요. 이게 탄 게 150개라는 힌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달리 써보면은 5월 25일 기준 A 또는 B 또는 C가 150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처음에는 150개가 A 창고에 재고가 있었는데 이걸 몽땅 입고 기록은 잘못된 게 아닐 테니까 입고 기록이 8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바뀌었다면 여기 출고 기록은 80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요. 자, 요 불탄 개수가 150개라는 얘기는 어느 한 창고가 입고 출고 빼면 150개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맞죠? 불탄 창고를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A가 만약에 불탔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고가 80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입고만 더해보면 230개인데 A가 불탄 창고가 되려면 출고에도 80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근데 현재 지금 어때요? 60개니까 안 되죠. 현재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가정을 하나 줬잖아요.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바뀌었을 때 이게 불탄 창고가 되려면 80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80개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0, 30, 20이었다고 쳐볼게요. B가. 그럼 총 출고량은 80이죠. 죄송해요. 20, 30, 3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출고량은 여기 B의 출고량은 나와 있기로는 80이죠. 그럼 A와 B가 바뀌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80인데 만약에 A, B가 바뀌게 되면
A는 입고량이 80이고 출고량도 80이니까 불타는 시점에 A 창고의 개수가 150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그죠? 이게 가능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무조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렇게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게 풀면 망하는 거죠. 그 시험은. 그죠? 그래서 아예 확인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론해 내셨다면 A는 불가능하네. 그럼 이제 B를 보는 거예요. B는 100개 있었죠. 그죠? B는 100개 있었는데 입고가 105개 됐죠. 그러면 이제 출고 제외하고 205개죠. 그럼 얘가 출고를 해서 150개가 만들어지려면 출고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5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55개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B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가 답이겠죠. 이제 C를 보셔야죠. C는 원래 몇 개 있었죠? 200개 있었어요. 근데 입고가 총 몇 개 됐죠? 10개. 그럼 210개죠. 그럼 출고를 몇 개를 해야 150개가 가능해져요? 60개가. 그죠? 근데 60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A에 있잖아요. 아, 그게 딱 뒤바뀌면 유일한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A의 출고 기록이 어디로 가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C로 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해요. 기억은 아마 많이들 해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요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가면은 답이 없고 결국 이런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그을린 게 150개 아니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을릴 당시 어느 한 창고에서는 150개의 재고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 적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이게 핵심이니까 니은의 핵심은 요거죠. 원리를 말로 쓰자면 5월 25일 기준 어느 한 창고의 재고는 150개다.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해 괜찮아요? 느낌이 싸한데. 이해돼요? 뭐 이따가도 질문하시면 되니까. 걱정되는 게 영상만 만약에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면 질문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분명히 적어보고도 안 될 테니까 칠판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안 되면은 딱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인원이 많으면은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두려운데 안 돼요? 어려워요?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해는 하셨죠, 그래도.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국 실전에 가게 되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럼 넘어가야 돼요.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 연역적 사고라는 건 노력한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역량이 연역적 사고가 이만큼 있으면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그때 그 사람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공부의 의미는 연역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실전에 가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푸시고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할 만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 자체에서 A 물건의 한 개의 무게로 가능한 것이니까 뭔가를 전체를 다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선지해서 고르면 충분해요. 요 발문 자체 문맥이. 자, 전자식 체중계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자연수를 표시한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무게를 추정하고자 한다. 처음에 체중이 올라갔더니 66이 표시되었다. 그랬더니 두 번째, A 물건을 두 개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지만 66이 그대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키로수가 1kg가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추 두 개를 올렸을 때 1kg가 절대 넘으면 안 되죠. 맞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 같이 추 하나가 500g이면 추 두 개는 1kg이니까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어요. 반올림 상관없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절대 500 이상은 안 된다. 뭐 500 미만이다. 이 정도는 금방 추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 5번은 가장 쉽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세 개를 들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7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3개 되면 여기는 1.2kg가 될 거고 여긴 0.9 이렇게 되겠죠. 0.6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뭐 없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66에서 67까지 1kg 늘었다는 것은 1kg이 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몸무게가 얘가 66.4일지 아니면 65.6일지 아직 상한이 모르잖아요. 그죠?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일단 4개 들고 60, 요게 또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4개 들고 67이니까 여기는 800, 0.8, 그리고 1.2, 1.6. 1 올라갔으니까 다 가능한 거죠. 역시나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5개 들고 나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68이 표시가 되었대요. 5개. 그럼 5개를 이제 남은 거를 해보시면 여기는 1kg이 되고요. 여기는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개니까 여긴 2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이 부분에서 1은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얼마가 증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1.5 같은 경우도 이제 이론상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 부분에서 저희가 체중계를 두 개를 들고 그대로 66이었다는 것은 300g이라고 했을 때 0.6을 더했을 때 그게 66.5보다 작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가능한 거니까 가능하는지를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몸무게가 체중계가 x가 한 65.9 요 정도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300g일 때. 맞죠? 66보다 작아야 돼요. 정확히 65.9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2배를 한 게 0.6인데 0.6도에서 안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하셨어요? 다시요. 자, 300g하고 지금 400g이 남은 상황이에요. 300g, 이제 답은 400g 되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가장 빨리 푸는 거고요. 리뷰니까 2번을 확인하고 있어요. 300g이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데 300g의 추의 무게를 가 된다면 2개가 되면은 이 2개의 무게는 300g일 때 얼마가 되는 거죠? 0.6kg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몸무게가 가능한 범위가 반올림한 값이니까 65.5부터요. 66.5까지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맞죠? 아니 그냥 여긴 이상 여긴 미만으로 갈게요. 됐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연속적이에요. 몸무게는 4가 있는 게 4999도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 얘기는 이제 요거 미만, 요거 이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0.6을 더했을 때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얘가 아무리 커도 66.5보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0.6을 뺀 65.9보다 몸무게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추가 이게 만족 가능하려면. 됐죠? 작다는 표시 이렇게 미만 이렇게 썼어요. 미만을 화살표. 됐죠? 그럼 이제 그걸 여기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여기 부분에서 5개. 이제 여기 부분 5개니까 300g일 땐 여기 플러스를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1.5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5개. 300g짜리 5개. 그러면은 이제 얘는 무조건 뭐보다 얼마로 나와요? 이걸 더하게 되면 67.4니까 68이 안 나와요. 얘는 반올림하면 68이 안 나와서 이걸 만족 못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이제 2번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이제 요거 맞추신 분들은 400이 되는 몸무게 아마 설정해가지고 확인하셨을 거예요. 되게 그러면 400이 답이 되는 확인하기엔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400이 돼야 되니까 훨씬 더 적게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가능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하나의 사례만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0g은 2배 하면은 0.8이니까 여기 상한 66.5에서 0.8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7. 한 그 사이에 있는 65.6 정도 잡고 몸무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제 들어맞는 걸 아실 거예요. 자, 2개 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추 무게를 400g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긴 킬로그램 3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2개 들고 0.8이니까 2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개 66.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합하죠? 반올림하면 자 3개 3개 그러면 1.2 더해지는 거죠. 66.8 하면 60 얼마 나오죠? 67 나오죠? 부합하죠. 4개 60 4개니까 1.6 더하면은 여기는 7.2 부합하죠? 5개 68 나와야 되죠? 여기 2니까 67.6 여기도 부합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 이제 1번, 4번, 5번은 답이 안 되는 이론적 근거가 애초에 크게 범위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2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명인 거고 3번은 답이 되는 케이스 하나를 제가 그냥 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으로 접근 안 하고 바로 아마 느낌적으로 한 400g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이 이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을 내는 데는 어렵진 않고 오히려 증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실전 가면 푸는 데는 대부분 400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거 하나 나오던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피셋은. 리뷰할 때나 이렇게 파고드는 거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법령집 판례집 문제 약간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매칭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제 했었던 차원 이렇게 딱 두 개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랑 뭔가 비슷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분류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실상 요구하는 형식은 뭔가 비슷한데 요구하는 아이디어가 확정된 경우의 수를 두고서 매칭시켜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유형분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업하고 이렇게 카드 종류를 연결하는 건가? 그래서 종류도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중복되잖아요. 한 개, 두 개로. 그죠? 그래서 차원으로 두 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이 잃어버린 인물 카드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며칠 전 그중 잃어버렸다. 성별, 이름, 직업이 기존의 인물카드 보고 있는데 전후 상황이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남성 인물카드를 여성 인물카드보다 2장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인물카드의 직업은 총 5종류이며 인물카드는 직업별로 최대 2장이다. 그럼 최대 10장 있겠네요. 아까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거 항상 생각하시고 최선 몇 점이에요? 몇 장이에요? 자, 여기다 쓸까요? 그래도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뭐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써도 되는데 미니멈이 5장부터 맥시멈이 이제 뭡니까? 맥시멈이 10장이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에 가수 직업의 인물카드는 한 장만 가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약간 수정이 되죠.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 맥시멈 10명이 이제 멸로 바뀌는 것밖에 없죠. 9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잃어버린 후 인물 카드 중 2장은 직업이 소방관이다. 2장이 있네요. 2장을 잃어버렸다네요. 가수 직업의 인물 카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가수는 한 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수가 있네요. 인물 카드는 총 5장 가지고 있다. 뭔가 또 추론되는 것도 있긴 하죠. 잃어버리고 난 후가 5장이고 확실히 잃어버린 카드가 몇 장이죠? 그러면 최소 몇 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그래도 좀 순서를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1번, 2번, 3번 조건이라 했을 때 요게는 이제 3번 조건 때문에 수정된 거죠. 이렇게 수정된 게 이렇게. 그다음에 요걸 A, 요걸 B, 요걸 C라고 했을 때 A, C에 의해서 이제 여기가 수정되는 거죠. 7로 이렇게. 여기 A와 C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 정리해 보면 전체 전 같은 경우는 미니멈 7명부터 맥시멈 9명까지입니다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궁금한 거죠. 잃어버린 인물 카드 수니까 이 전에 몇 장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소거되는 건 있긴 하죠. 잃어버린 건 최소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2장부터 4장이니까 4, 5번은 답은 아니겠네. 필셋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다시요. 그 전에 카드가 7장에서 9장 있었을 건데 5장이 남았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걸 묻고 있어요, 문제가. 그럼 2장부터 4장까지 가능하다고요. 잃어버린 건.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안 쓴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1, 2, 3 제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1, 2, 3 조건과 A, B, C 조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조건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조금 여기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 조건일 것 같아요?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라든지 뭐라고요? 그렇죠. 그건 아마 다 느낄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통적인 느낌들은 다 직관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잘 찾으셨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남성의 인물 카드는 여성의 인물 카드보다 2장 더 많이 갖고 있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남성의 카드 수를요. X
그럼 저절로 여성의 카드 수는 뭐가 되죠? x 빼기 2인가요?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게요. 여성의 카드를 x 기준으로 두고 남성을 x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녀 더한 게 전체 아니에요? 전체는 뭐가 되죠? 2x 플러스 2.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미 했지만 이렇게 하나 힌트를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무슨 수? 짝수. 그래서 답은 8 빼기 5,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짝수는 8밖에 없잖아요. 제가 실전에서 풀 때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 생각만 들면은 쉽게 풀리는 거 봤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이제 설명하느라 어려운 거지. 저는 이제 순서는 이렇게 잡고 갔거든요. 이미 짝수를 저는 여기서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5와 10 사이의 짝수가 가능한 게 6 아니면 8이잖아요. 맞죠? 10 안 됐고. 그러니까 6, 8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작부터. 근데 두 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6이 그냥 지워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8 이렇게 됐어요. 제 실제 풀이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굳이 조건 하나를 제가 매칭시켜가면서 저렇게 범위를 먼저 건드리니까 조금 길어진 건데 들어보니까 되게 당연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저는 좀 실전 또 느낌이 기억이 나는 게 이 문제랑 아까 얘기했던 그 3번 문제랑 푸는 속도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전부 다 잘못 냈다라고 그때는 느꼈었는데 뭐 이렇게 풀려 이렇게 느꼈는데 얘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의도한 게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걸 만약에 매칭형으로 이름, 성별, 직업으로 매칭시켜서 푸는 문제였으면 아마 직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다 말았어요. 정보를. 딱 하나 왜냐 보세요. 직업을 알려준 게 직업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5개의 직업이 있는데 언급되는 직업은 가수랑 소방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3개 직업은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처음에 저는 실전에 풀 때는 이게 나 이상하게 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손을 댄 게 없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아까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죠? 저는 짝수라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여기 x 더하기 2를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두 개 같은 것 더하면 2가 곱해지니까 짝수, 2도 짝수 이렇게. 자, 이걸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풀었다 정도로만.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상황 판단의 퀴즈 수업 이렇게 가면 무슨 콘서트 한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죠? 혼자 놀고 있죠. 그죠? 저 혼자 제일 신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인문 강의니까 그 한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몰아서 푸는데 몰아서 할 거면 자,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요 정도 얘기는 그래도 하고 갑시다.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상황 판단. 아까도 조금 썼던 건데, 이제 문제 푸는 순서 떠나서 일치부합하고요. 계산형을 다 이렇게 문제수를 더해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24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퀴즈형 있죠. 요게 한 16문제 비중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목표를 여기는 그래서 왜 다 맞아야 되는지 알겠죠? 맞출 게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그게 본인 어떤 한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퀴즈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짜 많이 틀려도 자 목표는 마이너스 1개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는 두 부리로 가셔야 돼요. 해보고 나는 8개 문제를 풀고 근데 풀어보시니까 풀리는 것들도 있죠. 뭐 정확히는 안 푸셔도 돼요. 그냥 대강 어떻게 느낌적으로 막 확인해서 했는데 부합하게 되는 거. 뭐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고 어찌됐든 8문제는 풀고 8개 문제는 찍자. 근데 우선순위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료 해석에서 했던 거. 보다 답이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도 이런 거는 지우라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5번, 4번은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찍을 때에도 이거를 찍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오답 속어는 무조건 하고 찍으셔야 돼요. 오답 속어. 확인으로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죠. 정확히 못 풀, 최소한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건 중간에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선지 우선순위로 찍어주세요. 얘기했던 게, 요 선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출제자의 의도, 정성, 노고, 난이도. 첫날에 이제 맨 첫 장에다 썼던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확률상으로는 이제 5분의 1인데 한 2개에서 3개 맞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름의 확률을 높여서. 그럼 이렇게 하면 85점 나와요. 언제나 계획은 완벽하죠, 그죠? 가서 이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전략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푸는 퀴즈 수가 많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잡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걸 수정해서 한 12문제 풀고 이제 이건 상황 판단 고수 정도 되겠죠? 4문제 찍자. 여기에는 이제 다양하실 테니까. 그래서 요 4문제 중에 2개 맞자. 요거 활용해서. 그 우선순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선지는 분명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제외하고선. 그 아까 그 문제 기억나죠? 베스킨 라빈스 서리언 문제. 그거 같은 경우는 딱 4, 5번이 출제자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00문제를 봤을 때는 그게 답이 되는 빈도가 더 높아요. 그건 자료만 그런 게 아니라 언어 상황 마찬가지. 그래서 찍으실 때 그냥 찍지 마시고 뭔가 좀 더 어려워 보이고 의도가 이제 좀 딱 관련되는 게 보이시면은 그런 거 찍어주시면 상황 판단도 가장 많은 문제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34번 안 풀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꼼수부터 이제 마무리인데 강의를 꼼수로 마무리하네요. 그죠? 34번 선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몇 번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해서 이거를 문제를 본 게 이제 계획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빈도가 많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34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8문제 못 푼다는 문제들을 대부분 다룬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절반은 풀만한 게 있어요. 저희 이때까지 지금 앞선 3일 동안 유형 문제 접근한 거 있잖아요. 극대극소와 방정식, 경우의 수.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이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런 것들은 할만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들도 계속 원리가 똑같으니까 풀이 스킬이 달라지더라도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 집중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버려야 될 문제를 본 거다 라고 생각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는 진짜 쉬운 편이에요. 올해가. 버려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자, 34번 옳은 것을 찾아라. 이제 규칙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17kg 이하면 같이 운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가장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니은은 남아있는 상자 중 총 무게가 17kg 이하인 상자 3개를 함께 운반한다. 세 번째, 남아있는 모두를 운반한다. 역시나 17kg 이하. 갑이 운반하는 상자는 10개가 있는데 A가 20으로 가장 무겁고 알파벳 순서로 2로 가벼워져 J까지 간다. 이거 좀 써야 되겠네요. A, B, C, D, E 10개니까 5개씩 써볼게요. F, G, H, I, J 이렇게. 그럼 이제 키로수가 20, 18, 16, 14, 12 여기는 10, 8, 6, 4,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로는 A를 먼저 운반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모칸하고 IJ를 운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했다는 건 규칙 뭐를 적용한 거죠? 혼자 운반하는 거는 기억밖에 없죠? 이건 아마 기억인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J를 누군가하고 같이 한대요. IJ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네모칸은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알겠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니은이죠. 디귿은 마지막에만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남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군가 함께 가려면은 그 키로수가 아마 17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럼 묻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봐도 지금 선지들이 묻고 있는 게 최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그죠? 한 번에 많이 운반할수록 유리한 건데 그러면 2, 4, 6을 같이 운반하는 게 좋은 걸까요? 8 또는 10도 좋지 않아요? 10 해도 17 안 넘으니까. 그럼 10이 좋아요? 8이 좋아요? 10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죠? 최대한 무게를 17까지 맞춰놔야지 가벼운 게 남았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면 이걸 6을 하게 되면 이제 6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네모 이거 읽고 갈까요? 자, D는 다른 이거 됐고요. 두 번째 운반에 기억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어디부터 갈까요? 요거 내 몸으로 보는 게 있을 건데. A구나. A가 어딨죠? 요거죠. 4번이죠. 잘 안 보여서. 맞네. 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두 번째 운반부터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운반 횟수를 최소로 하려면 H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게. 자, 이거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뭐죠? 까먹었다. 그 뭐죠? 죄송해요. 지금 딴 얘기인데 무언가를 잠시만요. 반증하는 걸 무슨 법이라 하죠? 증명해서? 네? 그걸 기술법이라고 한다고요? 맞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제가?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갑자기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개인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걸 한다는 거예요. 6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게 진짜 되는지 모순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옮기게 되면 16 이하니까 가능해요. 두 번째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옮겨야 돼요? 남은 게 이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디귿은 안 될 테니까. 그리고 더 이상 세 개를, 니은도 절대 안 되죠. 세 개를 골라가지고 17 이하가 되는 게 없어요. 두 개만 해도 이제 최소 8하고 10 더하면 17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게 돼요? 기억밖에 없게 돼요. 자, 횟수를 한번 세봅시다.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은 이거 비교해서 17보다 크니까 세 번. 됐죠? 음반 횟수 세고 있는 거예요. 요거 더해도 크니까 네 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됐어요? 계속 기억만 하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데 첫 번째 20을 운반하고요. 두 번째 6, 4, 2를 운반하고요. 세 번째 18을 운반하고요. 네 번째 16을 운반하고요. 땅땅땅땅 여덟 번째까지 갔나요? 16.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맞죠? 여덟 번째 8 이렇게 운반하고 이게 순서예요. 왜냐면 계속 두 개씩 더하면 다 17보다 크게 나와요. 기억에서 17보다 크게 나오면 무거운 것만 하나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해보시면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작은 게 8이니까 그 다음 거에 작은 거 더해도 18이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몽땅 보내버리니까 17보다 작게 안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엮어가지고. 최소값이. 이해하셨죠? 그죠? 계속 하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10이 좀 나아 보인다고 하셨죠? 10을 해보고 이제 그 횟수를 한번 세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되나? 두 번째 경우 기억 20 이렇게 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0 4, 2 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얘도 크긴 해서 이제 최소값이 6이 되는 거예요. 18 되고 네 번째가 16 가고 쭉쭉 가겠죠. 다섯 번째가 14 가고 여섯 번째도 12 가죠. 아직은 이제 18이니까 이제 나왔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8하고 6을 더하니까 14니까 얘네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줄은 거예요. 얘보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기 네모칸 안에 H를 넣게 되면 최소 횟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답인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선지도 봐야 되니까 다른 선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해봤다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처음에 얘도 최소라고 해서 7회를 구하긴 했는데 처음에 3개 쪼개가지고 한 대 묶은 거 제외하면 마지막 2개 말고는 전부 다 하나씩 보냈어요. 이게 최소 횟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를 두 번째 무시하고 최소 횟수로 운반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좀 지워도 돼요? 이제 얘기 끝난 거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이제 두 번째 무시하잖아요. 이제 전부 다. 다른 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만 20을 무조건 가겠죠? 애초에 세 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것도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 왜 계속 얘네들이 세 개를 한 번에 보내고 난 뒤에 혼자서 계속 갔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최소값을 살려두고 두 개씩 여러 번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두 개씩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는 처음에 혼자 가더라도 2하고 14 딱 이 둘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뒤에를 살려두면. 그리고 12하고 4도 같이 갈 수 있죠. 그리고 10하고 6도 같이 갈 수 있죠. 이런 이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에 의해서 20을 가죠. 그 다음에 또 기억에 의해서 18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그 다음에 16이니까 16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기억에 의해서 이번엔 14하고 2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12하고 누가 같이 가죠? 4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기억에 의해서 8하고 6이 같이 가는 거예요. 8, 6. 10하고 6. 남은 거 이제 혼자 보내주면 되겠죠. 이게 아쉽긴 하지만 다른 법칙은 없으니까. 그럼 여기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세 개를 몽땅 보낼 때는 아마도 F를 보내는 게 현명을 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를 고쳐서 이렇게 해도 또 똑같이 7회가 나와요. 맞아요? 이제 이 정도 만약에 이 일을 하셨다면 이 문제 선제 확인하는 건 아마 이제 슥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도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쭉 써나가는 풀이가 아마 실전의 풀이가 됐을 거예요. 요거는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 게 없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시간 투자하면 뭔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리고 찍어서도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그럴 것 같잖아. 맞죠? 눈이 가지 않았어요? 4번에서. H는 좋은 전략이 아닌데, 야, 공간이 남는데 배에다가 공간을 비워두면 그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해서 푸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확인해 보면, D는 다른 상자와 같이 운반된다. 아까 지웠는데. 아까 D 같은, 혼자서 됐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저거, 이제, 요렇게 두 번째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까지 혼자 갔었죠? 여기까지 다 혼자 갔어요. 여기까지 혼자 가고 마지막에 86만 갔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 후에 기억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기억은. 자, 3번. A가 G라면, G라고 나와 있는 게 8이라면 이제 요걸 가정하고서 또 가는 건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얘 가고 요 세 개 간 다음에 가고 최소값 6이니까 여기까지도 가고 얘네 둘이 같이 가겠네. 그죠? 마지막 두 개 가는 건 똑같아요. 짝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또 적용되죠. 마지막에 두 개 가는 게 남은 게 17 이하니까. 기억해도 되지만 디귿도 돼서. 요거 3번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네요. 5번. 상자를 모두 옮길 때까지 전체 운반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운반의 기억을 적용해야 된다. 아까 봤죠? 7에 둘 다 나왔던 거. 그래서 기억을 적용하든 니은을 적용하든 둘 다 7의 최소로서 무차별했어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시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이 마지막 날이니까 앞으로 이제 피셋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고민 말고 이제 좀 구체적인 고민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상담까지도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일단 다음 강의는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는 없고 아마 핵심 강의가 있을 거예요. 12월 초쯤에 또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대강 이제 혹시라도 필요하실까봐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자료 해석은 인문 강의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더 많은 기출문제로서 더 세분화한 유형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부합이나 계산형은 다 이제 간단히 하고 유형으로 조금 접근할 거예요. 퀴즈 유형 문제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전부 다 본다면 상황은 약간 퀴즈 유형 문제로 실제 저희가 정복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이제 창의력 문제 그런 거 습관적으로 봐주는 정도로 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공지 나가면 그렇게 하시고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종료할게요.